결국 협력이 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최악의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통에 있어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이슈에 있어 A와 B가 바라보고 있는 이슈에는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좁히거나 타협하지 못하면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지나치게 확대, 과도해질 때 이것은 마찰이 됩니다. 차이란 것이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을 때 양쪽이 경쟁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의 지배, 복종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협력이 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최악의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국이다. 관계와 소통에 있어서 갈등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갈등의 순기능으로는 첫째는 사람들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종종 평상시보다 더 혁신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조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갈등은 다양한 심리적인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기에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해결된다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갈등은 가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조직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갈등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화와 혁신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성과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에 유리합니다. 적절한 갈등은 팀 생산성 향상, 개방적 의사소통, 상호 관계 강화, 팀 응집력 강화, 팀 목표 달성에 기여, 팀 성장 및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자극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인적인 경쟁을 증대시키거나 직무나 상황에 위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할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게 하거나 보상을 차별화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항상 욕심을 내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갈등을 유지하되 그것이 조직이나 개인에게 있어 감당할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갈등의 역기능도 존재하죠. 첫째,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게 되겠죠. 서로 협조하지 않게 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갈등은 종종 자신만의 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를 타도해야 할 원수나 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갈등이 심해지면 상대를 아예 배제시키고 싶은 심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동료가 적이 될 수도 있고요. 동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은 어려움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 개인들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일부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위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조직적인 갈등도 있지만 이것이 개인 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될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아주 극도로 심한 갈등은 부하 직원의 업무에 대한 몰입이 방해가 되고요. 결국에는 회사를 떠나게 되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간이 아주 짧아야 하고요. 갈등 발생 즉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등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조직의 협업과 성과 창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